여기 지금 뭐 안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민서랑 석찬이 같은 경우는 평소 우리가 학원에서 보는 시험에 비해서 점수가 많이 낮습니다. 맞죠? 많이 낮게 나오는 편이잖아. 그래가지고 너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학생들마다, 개개인마다. 뭐 과도하게 긴장을 해서 뭐 터무니없는 실수를 자꾸 하는 사람들, 뭐 또는 뭐 아름고다 보니까 본인의 학교 시험이 워낙 어려워서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보던 시험들은 일반적인 학교들을 더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래서 점수가 낮을 뿐이지 등급은 뭐 실제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객관적인 그냥 점수만 딱 놓고 봐서는 학교 상황 뭐 시험의 상황을 떠나서 그걸 봐서는 석찬이랑 민서는 사실 좀 많이 아쉬워. 평소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뭐 아름고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아름고 시험이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좀 더 상위권 학생들 한 애매하게 2, 3등급권 학생들 있지. 걔네들이 다른 학교 시험이면 89점 막 88점 이렇게 받을 거야. 근데 너네 학교가 어렵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런 킬러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맞출 능력이 아직 안 갖춰 있는 애들이거든. 2, 3등급권은.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너네 학교에서는 막 70점대까지 또는 80점 초반 정도 잘 나와봐야 이 정도에서 머무르는 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극상위권 애들이나 아니면 그 이하 학생들은 사실 관련이 없어. 왜냐면 어떤 학교 거를 풀리더라도 네 문제, 다섯 문제, 여섯 문제는 풀리고 일단 틀린다고 보고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실력에 따라서 또. 근데 이제 아름고라고 해서 뭐 20문제라고 치면은 20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 어려운 문제의 비중이 많은 거고 걔네들이 결국 6문제, 7문제, 8문제인 거니까. 많아봐야 정말 8개고 중킬러급이나 아니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들을 다 포함한다 치면 한 8개? 그래가지고 그렇게 점수가 많이 낮아지는 상황은 아니어야 정상인데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낮아요. 그게 좀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워. 그리고 뭐 형준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시험들에 비해서 너 스스로는 점수가 올랐다고 생각할지 지난 시험을 얘기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학원에서 내가 보여주는 시험들 있잖아. 그런 거에 비해서 올랐다고 생각할지 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랑 정현이, 지민이, 진한이는 사실 시험을 볼 때 되게 조마조마해.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학원에서 시험을 볼 때 내가 너희들 뭐 크게 잘 안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 돌아다니면서 보거든. 그러면은 정현이는 딱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현이를 주로 뭐라 하기는 했었고 진한이를 뭐라 하기는 했었는데 형준이 너랑 진한이는 유독 자꾸 어떤 경우에는 맞고 어떤 경우에는 틀리는 것들이 자꾸 존재했었어. 정현이의 문제점은 뭐 지금 다 녹화 볼 거니까 안 온 애들도 정현이의 문제점은 자꾸 너무 기본적인 유형들을 자꾸 까먹는 게 문제라면 진원이랑 너 같은 경우는 사실 알던 것들을 또 다음 날에는 틀리고 이번에는 또 맞고 다음 날에는 틀리고 다음 날에는 또 맞고 약간 이게 왔다 갔다를 자꾸 반복을 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자꾸 좀 다그치듯이 이제 수업을 하기는 해요. 내가 이제 시험 수업을 하는 스타일을 쭉 보면은 방학 때는 좀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수업을 하다가 계약을 하고 나서의 수업은 좀 진지하게 임하다가 이게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내가 너희들한테 채찍질을 좀 많이 할 겁니다. 짜증도 냈다가 화도 냈다가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임박하면서 직보로 가면 갈수록 그게 극대화되다가 직본 날에는 뭐 언성을 높일 때도 있고 웃으면서 할 때도 있고 뭐 그때 좀 다른데 어쨌든 또 이제 시험 끝나고 다시 한번 이 학기 기말고사 부분 이 부분은 너희들이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인 건 내가 뻔히 알고 있어서 적분도 특히 아는 사람 많고 그래서 여기서는 또 되게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중간고사 대비랑은 또 다르게 약간 수업이 흘러갈 거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식으로 지난번에 약간 요약하듯이 들어갔고 왜 몰라 약간 이걸 많이 했었다면 이번엔 처음이니까 어쨌든 다들 그래서 문제점 중에 하나로 내가 손꼽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내일의 나 다음 주에 나한테 밀어놔요. 안 봐.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학원들 수업 숙제들이 리셋했지.
내가 이거는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수학 수업을 했지. 클리닉을 하든 집에 가든 하지. 너희들이 10시에 땡 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자냐? 아니잖아. 뭐 유튜브 볼 거 보고 누워서 친구들이랑 카톡 할 거 하고 뭐 하고 하다가 빨리 잡아야 12시 1시 아니냐? 아닌가? 그거보단 더 일찍 자나? 아무튼 보통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는 일단 12시 1시쯤 자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오히려 게임 하다가 또는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놀다가 뭐 통화를 하든 디코를 하든 뭘 하든 하고 놀다가 오히려 더 늦게 자가지고 막 2시, 3시, 4시쯤 자는 놈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다음날 하거나 보면은 완전 뭐 거의 시체가 되어 있죠. 그러지 말고 오늘 배우고 집에 가면은 숙제를 좀 해. 오케이? 그날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되잖아, 숙제를. 그치? 언젠가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쯤 지나고 나면 모든 학원들 숙제나 학교 이제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밤에 그렇게 막 놀면서 시간 보내듯이 이렇게 지내지는 않잖아. 숙제를 하기 시작하지. 언제? 수학 시험 전날, 수학 수업 전날 수학 숙제를 하지. 영어 수업 전날 영어 숙제를 하지. 이거 하지 마요. 물론 월요일에서 수요일 올 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화요일 날 마무리가 될 거야. 근데 월요일 날도 해야지. 월요일은 영어 숙제 한대요. 화요일 날 영어 수업이라서. 그 영어 숙제를 화요일, 월요일 전에 했었어야지. 악순환이야, 결국. 시험 때마다, 방학 때마다 이게 리셋이 되거든. 그러면은 리셋 됐을 때 놀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노는 거 조금 뒤에 놀아도 되잖아. 쪼개서 놀아도 되잖아. 어차피 결국 너희들이 해야 되는 숙제의 양과 주어진 시간은 변화 없어요. 조삼모사야. 영어 숙제를 어제 하는 거랑 오늘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다른 거 없잖아. 그지? 어차피 똑같거든. 그래서 시험 끝났을 때 잠깐 여유 생겼을 때 놀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는 숙제를 이제부터는 배운 그날 조금씩이라도 항상 하고 자요. 알겠어? 그게 정말 안 좋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내 머릿속에, 뇌 속에 암기되어 있는 그 정보들은 그 내용이 수학이든 영어든을 떠나서 너희들이 흥미가 있어 하는 뭐 영화면 영화, 게임이면 게임을 떠나서 공부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요. 하루만 지나도 엄청 많이 날아갑니다. 6, 70%가 날아가요. 기억력 좀 좋은 애들이 공부에 흥미가 막 공부하는 수학이 재밌어요. 이런 변태 같은 놈들 말고 일반적인 학생들 중에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는 애들도 다음날 남아있는 양이 6, 70%밖에 안 돼. 3, 40%가 날아가요. 오케이? 그러면 온전하게 제대로 본인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숙제를 할 수 있겠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리셋된 지금 오늘 배운 내용 오늘 숙제를 하고 가세요. 자, 우리 월요일 날 클리닉 뭐 하니? 그날 배운 내용 숙제 하다가 가지. 그치? 월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왜 그렇게 해? 수요일 날까지 해야 되는 숙제가 어느 정도 양이 있는데 화요일 날 분명히 또 할 게 뻔하니까 월요일 날이라도 어느 정도 하고 가세요를 내가 배려를 해준 거 아니야. 그럼 그날 웬만하면은 그날 집에 가가지고 클리닉 때 하다 남은 것들 하고 그러고 자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수요일 날까지 남아있는 양이요. 그렇게 한 번 더 스스로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머릿속에 주입시킨 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강제적으로 입력시킨 거랑 다르게 기억력이 오래 남습니다.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외운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우리가 그 연속 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연속. 뭐야, 연속? 연속하면 내가 딱 얘기하는 거 항상 세 가지 있잖아. 뭐 있어? 지랄. 너 난리 났다, 그냥. 그 연속이 정이고요, 그거는. 그거 말고 연속의 문제 유형 세 가지. 뭐 있다 그랬어? 그렇지. 합성함수. 뭐 해야 돼? 그렇지. 정의를 사용합니다. 또 뭐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는 그래프 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문제. 이거는 너무 쉽고.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어? 두 함수를 그렇지.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한 함수에 대해서. 이거 기억나지, 형준아? 시험 전날에도 내가 정리해줬던 거. 그지? 연속은 딱 나 이거 하나만 설명해가지고 이거로 모든 문제를 다 풀었는데 그걸 질문이라는 거는 공부를 안 한 거야. 얼마나 네가 휘발성이 강한지를 알겠냐? 그렇게 배우고 내가 설명을 하고 또 했던 기억은 날 거야.
근데 네 머릿속에서 스스로 뽑아내지는 못해. 기억을 못해. 내가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막 힌트를 주면서 길을 찾아가도 대답을 못해요. 왜 그래요? 진짜 공부를 안 해서 인 사람도 있겠지. 진짜 막 노느라 바쁘고 뭐 공부를 안 하고 진짜 안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요. 어차피 뭐 알지도 못하고.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모르니까. 분명히 안 한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한 사람들은 억울하지. 근데 한 사람들도 반성을 해봐야지. 분명히 휘발돼서 사라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여태까지 본인이 나 진짜 숙제 열심히 어느 정도는 그래도 1학기 때보다는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두 가지 반성이 들어가야죠. 첫 번째, 내가 열심히 한 게 진짜 열심히 한 거라고 과신하지 마세요. 전교 1등들은요.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전교 10등들은요. 걔네들보다 못해도 너희들보다 훨씬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조금 열심히 했다고 1학기 때보다 조금 열심히 했다고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너무 수학이라는 과목을 우습게 보는 거죠. 수학 문제뿐이 아니지. 고2 단계의 학생들의 실력이나 시험 난이도를 우습게 본 거지.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점수가 오르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지?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반성. 뭐? 내가 과연 열심히 한다고는 했으나 방금 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날 당일날 복습하지 않아서 선생이 설명한 걸 많이 휘발시켜 버리진 않았을까? 도 고민을 해야지. 내가 분명히 이 얘기는 방학 끝날 때마다 시험 끝날 때마다 항상 해주는 얘기거든. 모든 반마다. 우리 반도 했었어요. 기억날지는 몰라도. 아무튼 알겠니?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들은 제대로 그날 다 어느 정도는 학습을 하고 주무세요. 알았어요? 석찬 알겠냐? 네. 승준도 알겠냐? 자, 갑니다. 이제부터 기말고사 범위 시작할게요. 자, 기말고사 범위는요, 중간고사랑 좀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자, 거기 들어봐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자, 중간고사들은 게 다르게 좀 천천히 자세하게 말을 할 건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단원 자체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2학기 중간고사를 생각해보면, 극한, 연속, 그리고 미분 가능 정도였지. 얘네들은요, 이번 기말고사와 가장 다른 스타일이 뭐냐면, 유형들마다 풀이들이 정해져 있고 그 유형이 생각보다 많았어. 나는 줄인다고 줄였지만 그래도 외울 게 많았어. 연속에도 아까 내가 말한 거 예를 들어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지. 마플 시너지의 20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유형들을 나는 딱 세 가지로 설명을 했죠. 연속은 이렇게 고민하시면 됩니다. 맞죠? 근데 거기 안에서도 또 참거짓은 조심해야 돼 하면서 연속의 정의 다시 한번 또 설명해주고 예외 설명해주고 가우스도 또 들어오고 그지? 여러 가지 외워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연속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극한도 똑같아요, 사실. 극한과 연속은 사실 함수값 하나 더 보냐 안 보냐 차이인 것 뿐이라서 사실 같은 단원이고 미분으로 넘어가 봐도 뭐 다항함수에서 미분 공식만 해도 여러 가지 있잖아. 다 외워야 되지. 그지? 유형들이 좀 여러 가지 많이 나누어져 있는 편이다 보니까 그 유형들마다 풀이들을 너희들이 학습을 하고 익혀놨었어야 돼요. 요번 기말고사는요, 역시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적분으로 가면은 몇 가지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쉽게 푸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심화 문제를 쉽게 푸는 이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심화 문제들은 걔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풀이들이 존재합니다. 알았음? 그런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프적인 특징에 대한 내용. 그것만 잘 알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이 몇 개가 없어. 요번 기말고사는. 알았냐?
그래서 그쪽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너희들 반 같은 경우는 방학 때와는 꽤 다른 성질들 몇 가지를 내가 좀 알려줄 겁니다. 방학 때는 거의 딱 교과서적인 풀이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 그리고 우리 하나만 물어보자. 적분 인테그럴이라는 거 배우긴 했냐, 방학 때? 적분을 아예 시도도 안 했냐, 했냐? 아, 시도도 안 했어. 적분으로 들어가면요. 그 그래프의 특징들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쓰여요. 그 녀석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질 거야. 알았음? 자, 어쨌든 결국 이번 기말고사는 뭐만 잘하면 된다? 정의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메인 테마가 아닙니다. 정확한 뜻, 이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에요. 그럼 뭐를 필요로 한다? 그래프. 무조건 그래프 그리세요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기말고사는. 알았냐? 자, 요번 3단원과 4단원은 사실은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센이나 RPM 같은 문제집을 보면은 지금 이 3단원 있죠? 함수의 극대극소와 그래프. 요 단원을 다른 과목에서는 좀 작게 한 2개 파트로 나눠 놓은 부분을 얘는 하나로 합쳐놨어. 알았음? 그래서 나는 오늘 숙제는 뭐랄까? 오늘 숙제는 아마 크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과 수요일 숙제. 자, 월요일 오늘 수업과 수요일 수업을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수요일 날 하면서 이번 단원이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빠르게 진행 좀 하고 갑시다. 그래도 한 번은 너희들이 했던 단원이라서 순서는 약간 뒤흔들게요. 알았죠? 순서는 조금 뒤흔들어 가지고 결국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이번 과목에서 참고짓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의 메인 테마는 다항 함수로 한정을 지어둘게요. 오늘은 수요일 날 하면서 다항 함수가 아닌 함수들에서 예외들에 대한 내용 나오면서 참고짓에서 너희들이 틀리기 좋은 부분들을 수요일 날 따로 설명할 거고요. 오늘은 그냥 딱 다항 함수만 목표로 갈게요. 알았죠? 간다. 다항 함수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증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맞죠? 간다. 다항 함수의 증가, 감소. 자,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수요일날 빼자. 어디로 목표를 맞추지? 오늘의 수업을. 그래프로 가자. 그래프 그리자라고 했으니까. 가자. 다항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자, 방학 때 수업이랑 순서 좀 많이 뒤흔들었습니다. 알았죠? 조심해야 되는 파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 파트들은 수요일로 몰게요. 오늘은 딱 그래프 그리자에 포인트 맞춰보자. 알았지? 자, 간다.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 3가지 첫 번째 방식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방법 1이라고 할까? 증가와 감소를 표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근데 너희들이 이 내용은 잊지 마세요.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알아보려면 오늘은 내가 설명 안 했지만 전에 배웠던 그 함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3에서 감소로 바뀔 거예요. 그러다가 5에서 증가로 바뀔 거예요. 증가와 감소와 증가하는 구간이 어떻는지만 알면은 너희들이 3차함수 지금 그래프 그린 거야. 내가 허구에 그리고 있는 거. 그죠? 자,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그 왼쪽에서는 감소하세요. 그러다가 마이너스 1 기점으로 증가로 바뀌세요. 그러다가 1을 기준으로 멈췄다가 감소하세요. 그러다가 2에서 잠깐 멈추는데 2에서 다시 감소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자,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러면 뭐 하면 됩니다. 자, 내 말을 이제 잘 들어. 그래프 그리고 싶다. 뭐 하자?
증가와 감소를 판단한다. 알았어?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fx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한다. 맞지? 자, 그러면 요번 중간고사 때는 f'의 용도가 있었을 거야. 자, f'의 용도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하고 가자면 요번 중간고사까지는 f'에 대한 값을 항상 필요로 했어요.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불렀죠. 또는 함수로 만든 거는 도함수라고 불렀고 그 녀석의 의미는 1이면 1, 3이면 3 얘네들이 전부 다 뭐다?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졌어. 뭐? 그냥 하나의 그 값이 필요했던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그게 1이든 2든 3이든 걔네들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1, 2, 3은 모두 다 어떤 수다? 양수다. f'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부호를 이용하는 용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부호를 읽어서 양수면 뭐고? 증가합니다고. 음수면 뭐고? 감소합니다라고. fx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부호를 판단해서 f'의 부호가 양수면은 f는 증가한다. f'의 부호가 음수면은 감소한다. 자, 다시 질문을 해볼까 그러면. 자,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뭐 하자? fx의 도함수인 f'의 부호를 판단하자로 가면 되는 거야. 왜? 아까 내가 뭐라 했었잖아.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야 한다. 맞지? fx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는 기준은 f'의 부호를 판단한다. 그럼 거꾸로 들어가는 거지. f'의 부호를 이용해서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 후 그래프 그리자. 이게 이제 너희들이 푸는 순서가 되겠지. 이해됐음? 자,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증감표라고 얘기한 거는 뭐다?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그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되는 증가와 감소를 표에다가 정리할게요 라는 얘기지. 딱 교과서적인 풀이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중 서술형에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가 목적인 문제들은 증감표를 반드시 그려야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응용을 해가지고 뭔가 최대치수를 찾아간다던가 이런 식의 문제들은 사실 그래프 그릴 때 증감표를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마플 시너지의 정답과 해설을 보면 있잖아요. 항상 증감표를 그릴 겁니다. 그거는 왜 그래? 얘네들은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풀이를 쓰지 못하거든. 알았죠? 어쨌든 자 갑니다. 예시로 바로 들어갈게요.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헷갈리지? fx라고 하자.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x 삼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쳐보자. 간다.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뭐 해야 됩니다? 민서야? 그렇지.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fx를 뭐 합니다? 미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래프 그려야 돼. 나는 미분해야지. 이렇게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푼다고. 내가 이제 자주 하는 농담 중 하나가 뭐 있어?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동물이 아니죠? 미생물이 아니죠? 무생물이 아니죠? 사람이잖아. 그죠? 뭐 해?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아침에 눈을 뜨고 똥 싸러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야. 왜 그래? 일어났는데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 가겠지. 그지? 일어났는데 목이 마르니까 목말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을 마실 거 아니야. 눈을 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일단 거의 좀비처럼 정수기로 기어가는 사람이 있냐? 아니지.
모든 행동들엔 다 이유가 있고 본인의 생각이 있어야지. 내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좀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모든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내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야. 책 안 들고 오는 사람. 책 안 들고 오는 사람. 사실 우리 수업을 해보면 있잖아. 한 달을 놓고 보고 우리 반에 좀 인원이 많은 편이니 9명이잖아. 책 안 가져온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있냐? 진짜 많아요. 한 네다섯 번 돼요.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다 다른 횟수로 치면. 왜 그래? 생각이 없었던 거야. 오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하교를 할 때 또는 학교로 등교를 했다가 바로 학원을 오는 케이스라고 예를 들어보자. 학교에서 집을 들렀다가 오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오는 애들. 그걸 예를 들어보자. 등교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지. 아, 오늘 학교에 무슨 수업이 있지? 오늘 숙제 검사하는 게 어떤 과목이 있지? 그 전날 생각을 하든 출교래. 등교하기 전에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서 다 챙겼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사람 아니야? 그리고 아, 오늘 학교 끝나고 나서 학원 뭐 있지? 아, 오늘 수학이네. 수학책 챙겼나? 이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게 사람인데 그냥 책상 위에 눈에 보이는 거 머릿속에는 어제 롤 했던 친구랑 롤 했던 생각을 하고 있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대충 눈에 보이는 거 휘적휘적 담아놓고 학교 가지고 아, 숙제 안 가져왔다. 학원 와가지고 쌤 저 교재 안 가져왔어요. 이러고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지금 내가 교재를 안 가져온 걸 뭐라 하겠다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일단 미분해야지 이게 제일 답답한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아, 나는 지금 fx의 그래프를 판단해야 되겠군 이라는 건 이 문제를 해석하면서 읽었다 치자. 그럼 문제마다 다르니까. 그럼 너희들이 해석을 해서 아,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까지 왔다면 그 다음 단계에 너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 습관적으로 미분을 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하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fx의 그래프 그려야지 아, 증가함수 판단해야 되니까 미분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요. 이게 하물며 수투의 후반부도 굉장히 이게 내가 정말 중요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지금 진한이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이과 아니었나? 우리 그때 조사했을 때. 아닌가? 아, 주중반은 우리 반반 정도 됐다. 이과로 가는 사람들 미적분. 수투처럼 습관적으로 못 푸는 함수들만 나와요. 모든 함수들이 그래프 그리는 방식이 다 달라. 어떻게 그릴 거야? 아예 못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뭘 판단해야 되는지를 문제마다 다르다고. 유형마다 다른 게 아니라 유형에는 큰 틀은 있지. 근데 함수를 짜집고 정리해 놓은 거에 따라서 문제에 수록해 놓은 함수에 따라서 형주도 이과인가? 아, 둘이 이과잖아. 민서랑 석찬이. 그지? 아, 너 문과야? 미안. 너 이과지? 아, 너만 이과였나? 진환이도 문과고. 정인이 문과지. 이과인가? 친구한테 관심,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라고. 얘는 이과일까? 얘는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 생각이 없어? 알았어, 미안해. 어쨌든, 알았죠? 민서 알겠냐? 문제마다 그리는 방식이 다 달라져. 모든 함수가 싹 다. 못 그려요. 그렇게 습관적으로만 풀다 보면. 알았어? 물론, 뭐, 이 문과 가는 애들은 그런 미적분을 벗어나는 거죠. 확통도 똑같아. 어려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알았죠? 습관적으로 못 풀어요. 확통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 꼬아놓은 정도는 미적분보다 훨씬 덜하고 수월한 문제들만 나오지만 단원 자체의 특징이 처음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전부 다 활용 문제잖아. 그죠? 남자와 여자가 몇 명씩 있다. 이들을 몇 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문제야. 확통은. 자,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다시 그래프 그리자. 뭐 하자, 석찬아? 왜 미분한다? 그렇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얘들아. 알았지?
자, 증가함수 판단하기 위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말 졸라 많네 오늘. 좋됐다. 수업 할 수 있나? 3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자, 그럼 가자. 증가를 판단하고 싶으면 얘가 부호가 뭐다? 증가다. 얘가 뭐다? 민서야? 양수다. 감소다. 얘가 뭐다? 부호가? 음수다. 근데 우리는 증가도 찾아야 되고 감소도 찾아야 돼. 그치? 양수도 찾아야 되고 음수도 찾아야 돼요. 민서 맞지? 그럼 뭐로 찾을래? 0을 찾습니다. 양수보다 음수보다 크다라는 부등식보다 작다라는 방정식보다 더 쉬운 거는 내가 잘못 말했다. 크다라는 부등식이나 작다라는 부등식보다 쉬운 거는 같다라는 방정식이 쉽지. 그래서 양수도 찾아야 되고 음수도 찾아야 된다면 양음의 기준이 되는 그 구분을 짓는 구분선이 되는 0을 찾아버리는 거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얘가 0이 될 때의 x를 찾아요. 그러면 x가 뭐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f'이 0이 된다는 거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겠지. 됐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1에서 1로 가는 동안에 부호가 유지되다가 1일 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1 다음에는 그 전에 나오던 부호랑 또 다를 수 있다는 얘기겠지. 부호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은 바로 0일 때를 기준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 표를 그립니다. 어떻게 해요? 자, 표의 구조는 삐딱해. x와 f'x와 fx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그려요. 그리고 x값들은 몇 개를 씁니다. 어떤 걸 씁니까? 방금 구한 0이 될 때의 x값 두 개만 딱 써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는 점점점으로 중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로 보조선을 찍찍 그어서 살펴보는 거지. 누구를? f'의 부호를 통해서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는 거지. 표에다가 정리하고 있잖아요. 알았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계속 내가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야. 결국 우리는 뭘 하고 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증가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라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표에다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fx에 뭐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가와 감소가 필요한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필요한 거야? fx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 짓는 기준인 f'의 부호를 쓰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됐죠? 여기다 부호를 쫙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보자. 마이너스 1과 1일 때는 f'이 뭐예요? 0과 0이 나오는 곳이었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부호가 안 바뀐다는 얘기니까 이 사이에는 아무나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누구 있어? 0. 0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3만 나오겠지? 음수란 얘기예요. 그럼 민서야, 1보다 큰 곳의 부호를 판단하고 싶어. 1보다 큰 아무나 집어넣자. 뭐 넣어볼래? 2요. 2를 어디다 넣어볼래? 어디다 넣어볼래, 2를? 그렇지. f'x에다 집어넣어봐요. 2 넣어주면 3, 4, 12-3이니까 9. 양수야, 음수야? 9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뭐야? 양수를 여기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부호를 써줘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왔지. 자, f'이 양수다. f는 뭐 한다? 형준아? 그렇지. 잘하네. 여기는 뭐지? 마이너스니까 감소합니다. 나는 이렇게 쓰거든. 나는 화살표를 보통 표현하는데 원래는 이게 맞아서. 여기는 뭐 합니다? 증가합니다. 됐죠? 그렇게 표를 완성 지으면은 거의 다 끝났어요. 99%. 여기까지만 해도 만점 줘요. 근데 조금만 더 정확하게 입 찢어지겠다. 자, 조금만 더 표현을 하면은 그 이후에는 항상 일정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무한대까지 계속 가더라도 계속 유지됩니다 라는 표현. 증가합니다 계속. 이 표현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많은데 하나 더 써줘요. 밑에는 아무것도 안 써요. 알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99%보다 좀 더 지나서 99.9% 정도 됐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다 써주는 거는요. 그냥 값을 써줘요. 정확하게는 근데 함수에서 증가로 바뀌니까 이런 점을 우리 무슨 점이라 부를 거야? 기억나? 극소. 극소. 극점 중에서도 극소인 점. 맞아요. 극점 맞아요.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것은 뭐예요? 극대. 그래서 여기서는 극대 극소이며 그때 fx의 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넣어봐. 뭐 나오냐? 6이냐? 4네? 여기는 뭐 나와요? 0 나오죠? 됐죠? 요렇게 하면 이제 100% 표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당신들은 뭐 하시면 됩니다. 왜 삐딱해 오늘 자꾸 그려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떻게? 마이너스일 때 극대로 4, 1일 때 극소로 0. 0이니까 뭐야? 접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려주시면 완벽하게 벽수 그린 겁니다. 알았나요? 끝.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써줘야 되는 모범 답안인 거예요. 왜? 교과서는 증감표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방법 2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방법이 잠깐만 이거 방충만 넣었다. 자, 방법 2. 방법 2는요. 결국 fx의 그래프를 보고 싶으면 뭐 해야 된다? 석찬아?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뭐 해야 된다? 증가함수를 판단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미분을 한다. 즉 f'에 뭘 보아요? 부호를 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f'의 부호를 f'x 도함수의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야. 요게 이제 하나가 있는데, 자, 저 예시로 그대로 갈게요. 똑같은 예시 fx가 있어요. 뭐야?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2. 미안해요. 제곱이 아니었어요. 됐죠? 간다. 그래서 일단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지 어쨌든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을 해보고 나니까 이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죠. 2차 함수 그릴 수 있죠? 맞죠? 어떻게 생겨요? 쓱 f 프라임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납니까? 두 점에서 만나겠네요. 어디랑 어디서 만나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요. 자, 자꾸 놓칠까봐 또 한 번 더 얘기한다. 우리는 지금 처음에 뭐 하고 싶었어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지.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뭐 해야 돼?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을 해야 되고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f'을 뭘 봐야 된다? 부호를 봐야 되는데 f'의 그래프를 그려놨어. 그럼 저 f'의 그래프를 보면서 뭘 판단한다고? 부호. 계속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는지를 계속 기억하라는 얘기야. 이게 풀이가 나중에 길어지잖아. 그지? 수투는 평가원 모의고사도 있고 수능에도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학교 쌤들이 참고하는 문제들이 수준이 1학년 때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수원보다 더 높아요. 오케이? 수원의 일부는 수능 범위가 아니었던 해가 많아. 오케이? 근데 수투는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과만 배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가 길어진다는 얘기고 길어지다 보면 있잖아.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시도했는데 그래서 연산이 길어져. 그럼 뭐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 까먹었으면 다시 생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있잖아. 까먹었어. 근데 뭐해? 모르겠다. 이거였나? 갑자기 인수분해를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요. 보면 좀 괜찮아? 그래.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내가 계속 그거를 둘이 싸웠어? 오늘 왜 따로 앉아? 아, 개인기. 형준이를 배려하는 저 친구의 마음. 책은 가져왔어? 책은 가져왔어? 그래.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뭐 하고 있었는지를 언급해 주는 거야. 자, 우리 뭐 하고 있었어요? F'의 부호를 판단하고 싶었는데 F'의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그럼 그래프에서 부호가 보여야지. 자, 민서야. 얘를 기준으로 왼쪽은 부호가 어때? 그렇지.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양수지. 여기는 부호가 어때, 민서야? 음수요. 그리고 1을 기준으로 1 이후에는 부호가 어때? 정연아. 분수는 뭐였어, 방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양수요. 맞죠? 자, 그러면 형준아, 양수면은 뭐다? 놓쳤다, 쟤 지금. 자, 우리는 뭐 하고 있었다?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 맞죠?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어요.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큰일 났다. 15분 전으로 리셋되었습니다. 에이, 잘 기억해봐. 시발.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어요. 뭐 해야 된다?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하나 있었는데 fx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야 된다고, 이 자식아. 알았지? 증가와 감소를, fx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본다? 미분을 해서 뭘 본다? 도함수 f'x의 시발. 뭐? 됐지? 우리 계속 이거 하고 있었어. 한 번만 더 할까?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럼 뭐 해야 된다? 그렇지. 증가감소를 판단하면 됩니다. 웃겨? 민서? fx의 증가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뭘 본다? 그렇지. 누구의 부호? 그것도 중요해. 누구의 부호? 그렇지. F'. F의 그래프, F의 증가감소, F'의 부호. 그럼 지금 우리는 F' 부호 써놨지? 그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게 뭐겠어? F는 뭐 한다? 그렇지. 아이고, 힘들다. 됐죠?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도록 fx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나요? 여기가 1. 여기가 더 내려와서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린 그림 얘가 뭐야? y는 f. 알았죠? 그리고 이제 뭐 x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y축은 마이너스 1과 1의 정중앙에 있겠지. 그지? y좌표를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1 넣어보자. 1 넣어보니까 뭐 나와? 0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어보니까 뭐 나오냐? 4 나오겠죠. 그래서 x축을 찍 그어주면 그려진 거예요. 알았나요? 자, 실제로 너희들이 이렇게 그릴 일은 정연히 이과야 문과야? 이과. 자, 요걸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은요, 수에서는 사실 내가 스스로 할 일은 없을 거야. 너희들이. 알았어? 너희들이 스스로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나 f' 그래프 그려봐야겠다. 이런 사람 절대로 없어요. 알았죠? 알았죠? 근데 이과 미적분은 무조건 f'의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자,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 언제? 수투입니다. 자, 수투에서 첫 번째 방법. 뭐? 등란표를 이용하는 거. 수투의 교과서적인 방법. 얘는 내가 설명은 했지만 우리가 직접 그래프를 그릴 때 이용할 일은 없는 방법. 우리는 실제 그래프 그릴 때는 3번과 1번만 씁니다. 1번은 서술형에서 3번은 나머지 모든 문제에서. 그럼 방법이 도대체 왜 얘기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에서 F'의 그래프를 줍니다. 그때 너네들이 이렇게 찍찍 선 그어가지고 증가, 감소, 증가, 감소장 이런 것들 나타내가지고 그림 그릴 거라고.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투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1번, 3번을 이용하고 2번은 문제에서 주어지면 씁니다. 근데 미적분은요. 1번, 3번은 아예 거들떠도 안 볼 거고 이 방법 2만 가지고 그립니다. 미적분이라는 고3 과목은. 민서 알겠어? 정연이 알겠지? 그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케이? 다음. 방법 3.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정현이 감기? 감기 때문에 병원 갔던 거야? 근데 요번 시험이 9점 초반 나온 사람 있습니다. 알았죠? 걔가 뭐 원래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겠고 방학 때 온 신입이라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고 그때는 안 했고 뭐 지금은 그냥 공부를 시작한 거고 이건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냥 결과적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죠. 너희들도 가능합니다. 1학기 기준으로 너희들이랑 성적 비슷해. 4등급. 근데 90점 나왔어요. 넘게. 알았죠? 너희들도 가능하다. 알았니?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현이 오기 전에 너 1시간 늦었으니까 오늘 영상 앞에는 좀 봐. 집에 가면. 뭐 얘기한 게 지금 패턴을 바꾸세요. 오늘 배웠으니 오늘 집에 가서 숙제하고 주무세요. 알았어요? 다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리고 내일 마무리 지으세요. 내일 다 하지 말고요. 그리고 수요일날 오세요. 수요일날 나간 숙제 수요일날 그날 많이 하세요. 목요일날 마무리 짓고요. 금, 토, 일, 월에 다른 과목 숙제들 하세요. 그 숙제들도 영어 기준으로 영어 배운 날 그날 영어 숙제 하고 자세요. 국어 배운 날 국어 숙제 하고 자라고. 그리고 월요일 날 전에 또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월요일 날 전에까지 계속 다른 과목 공부하든 뭐 하든 남는 시간에 본인 수학 다른 문제집 하나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월요일 또 수업을 와요. 그럼 월요일 날 와서 또 그날 배운 거 그날 숙제 다 하고 주무세요. 웬만하면. 아무리 못해도 다음 날까지. 알았어? 정연아 알겠냐? 그 패턴을 익혀야 돼. 내가. 알았어? 시험 끝나고 리셋 됐을 때 모든 학원들 숙제 다시 처음부터 재시작할 때 지금 리셋 하세요. 알았어? 자, 어쨌든 계속 가자. 다음 주 그래프 그리는 방법 3번째로 갑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어떻게 해요? 3차, 4차 함수의 개형을 외워버리는 거예요. 3차 함수라고 해봐야 딱 3가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함수는. 두 번째, 4차 함수는요. 딱 4가지 있습니다. 어디가 4차 함수 딱 4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잘 구분을 하진 않아요. 어쨌든 딱 4가지 있습니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 F'X 는 0이 몇 개가 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는 몇 개 나와요? 없어요. 얘는 몇 개 나와요? 한 번 나와요. 언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얘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 허근이 나오는 거고
실근이 없다는 얘기고 얘는 실근이 하나니까 2차 방정식이면 중근이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는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음? 그 다음에 얘는 똑같아요. fx 프라임 는 0이라는 방정식을 찾아요. 그래서 그 근이 몇 개 나온다? 서로 3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2개가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중근 하나랑 실근 하나 나온다. 얘가 중근이고 얘가 실근이죠. 자, 얘는 딱 하나밖에 안 보이고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둘 다 한 개예요. 근데 얘는 2개의 허근이 나와서 실근이 없고 1개의 실근이 나오는 거랑 얘는 실근이 3개가 나오는데 3개가 다 똑같게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미분을 해주면 0 되도록 하는 게 0, 0, 0 3개 나오잖아. 이런 거 알았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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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 다 달라져요. 그러면 아까 들었던 예시 한 번 더 가자. 어떤 거? fx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함수.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fx의 증가함수를 판단하려고 f'의 부호를 보기 위해서 미분을 했어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것을 찾아서 그놈을 기준으로 부호는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어쨌든 0이 되는 걸 찾았어요. 뭐 나와요? 서로들은 2개의 실근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는 2개네! 하고 끝내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여기가 1이네. y좌표 찾아주면 여기가 0이네. 여기가 4네. 요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지. 알았냐? 이게 너희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일 겁니다. 3참수 3개, 4참수 4개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요게 다예요. 수투는 항상 이렇게 그래프 그릴 겁니다. 알았음? 자, 여기까지 그래프 그리는 방법 3개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정리 얼른 하세요. 남아있는 20분 정도 문제 풀다가 마칠 거예요, 오늘. 다 됐지? 정리? 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조금 풀어볼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너희 홀수번은 했었잖아, 그지? 짝수번 갑니다. 아, 그리고 요번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말과 터프, 베이직. 어떤 학생들은 내가 베이직과 노말만 풀라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노말과 터프만 풀라 그랬죠. 그거 요번 기본 범위도 똑같이 유지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로 차라리 본인에게 맞는 문제집을 하나를 더 사세요. 뭐 예를 들어서 베이직과 노말로 가는 사람들은 RPM과 센이 적당하고요. 노말과 터프로 가는 사람들은 센과 어느 정도면 됐냐?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없네. 뭐 센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플 교과서 너무 두껍고. 알았죠? 그래서 노말 베이직 푸는 사람들은 RPM은 뭐 다 풀면 되고 센 같은 경우는 중 정도. 알았죠? A, B 단계랑 C 단계는 빼고 B 단계 내에서도 상 빼고 중이나 중하 정도면 충분하고요. 노말과 터프를 가는 사람들은 센이 적당한데 B, C 단계를 풀면서 B의 중상 위주로 가세요.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차를 더 푸는 게 낫지. 자, 간다. 지금 내가 이제 책 문제를 몇 개를 다뤄볼 텐데 일단 두 문제를 구분합시다. 자, 몇 번 보냐면 696번이요.
자, 봅시다. 696번 봐봐요. 문제가 조금 다르죠? 칠판에 띄워놓은 거랑 너네 책이 실제로 좀 다르죠? 너네 책이 맞습니다. 증가하는 부분이 아직 풀라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 그 다음에 몇 번을 함께 볼 거냐면 714번 함께 볼 겁니다. 칠판 봐요. 푸는 건 조금 있다가 713번 보면 fx 블라블라 나와요. 얘가 열린 구간 1부터 4까지에서 증가하기 위한. 자, 두 문제가 다른 거 구분하겠어요? 자, 칠판에 있는 저 두 문제를 보고 결정합시다. fx가 증가하는 부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일 때. 두 번째, fx가 열린 구간 1부터 4까지. 이거 다른 말로 고치면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죠.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에서 증가한다. 자, 두 문제가 어디가 달라요? 값이 달라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함수가 달라요. 이딴 소리 하면 팬다. 뭐가 달라요? 아예 다른 유형이죠. 어디서 달라요? 석찬아?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1과 마이너스를 다르고 2와 4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응? 다시 뭔 소리야? 네. 응? 응? 그래, 맞아요. 일단 등호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등호 여부가 같다 다르다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자, 지금 반대로 얘기한 건지 제대로 얘기한 건지 내가 지금 네 말이 헷갈려. 맞게 본 거는 차이점을 구분한 건 맞는데 그게 지금 반대로 이해한 건지 제대로 이해한 건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자, 간다. 얘는요. 696번 문제는요. 함수의 증가하는 부분을 찾아보면 마이너스부터 2까지입니다. 그 말은 여기서만 증가. 나머지 구간은 감소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1부터 4까지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는 증가. 나머지 구간에도 증가할 수는 있음. 네가 말한 게 거꾸로 아니냐? 아닌가? 모르겠다. 어쨌든 fx는 증가하는 부분을 찾으면 마이너스부터 2입니다. 더 증가하는 구간이 없습니다겠지. 더 있으면 더 있다고 얘기했겠지. 근데 얘는 이 구간에서는 증가하세요. 다른 구간에서 더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말이라고. 구분하겠어? 말의 뉘앙스에서 구분을 하세요. 너희들 한국인이고 한글로 써져 있잖아. 그지? 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파악을 하세요. 얘는 증가하는 부분을 찾으면 이겁니다. 둘이 서로 같다는 얘기야. 알았니? 근데 얘는 이 구간에서는 증가하세요. 다른 구간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증가만 시키세요. 알았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자, 두 문제 지금 책에다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어떤 거 해볼까? (696번) 먼저 갑시다. 자, 696번도 뭐예요? 증가함수고요. 714번도 증가함수입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너희들이 해줘야 되는 작업, 프라임을 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간다. f'(x) 구해보세요.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갑니다. 식이 없네. 714번. 마이너스, 혹시 책 문제랑 다르면 좀 얘기해줘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입니다. 자, 그때 두 문제의 차이점. 뭐다? 얘는 반드시 f'의 그림을 그려보면 이것만 가능하고요. 얘는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 그 차이라고.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 녀석 자체를 0이 되도록 하는 x가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 1은 최고차의 계수분의 1차의 계수의 반대로 3분의 2a로 풀어주어서 a는 2분의 3이 나와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나와서 그 곱은 마이너스 3분의 b가 나와야 됩니다. b는 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1을 넣었을 때의 값은 양수거나 0이면 되고요. 1 넣어보자. 얘가 이렇게 되면 되고요. f'에 4를 넣었을 때의 값은 역시 양수거나 0이면 돼요. 4 넣어보자. 마이너스 72 플러스 k가 나와서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9보다 크고 나왔고 72보다 크고 나왔으니까 k의 범위는 72보다 크고 나타지면 돼요. 됐어요? 문제를 잘못 풀었나? 없냐? 아, 2번 있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개 구분하겠어? 됐죠? 자,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들이 방금 내가 오늘 설명 쫙 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싹 다 그래프로 보면서 풀어나가면 되는 거라 나머지 것들은 이제 숙제로 내줄게요. 극대극소의 정의가 뭔지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당연히 알 겁니다. 참거짓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 그냥 이걸 극대라고 부름. 맞죠? 이걸 극소라 부름. 알잖아? 그 녀석만 봐도 풀 수 있는 녀석만 오늘 숙제로 나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 오늘 클리닉 시간에 그리고 숙제 풀면서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건 뭐다? 모든 함수에 대해서 여기 풀어야 되는 숙제들 모든 함수에 대해서 뭐 하자? 미분해서 는영 찾고 그놈의 개수에 따라 그래프 그리면서 보면 됨. 알았음? 알았음?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